네, 공포스러운 180석 윤석열 거취를 묻다. 이것이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그제 있었죠. 그제 있었고, 김 기자, 총선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누가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희종 공동대표가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을 모아서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 하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건데요.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씩 웃었을 것이다. 아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우희종 공동대표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을 위해서 청문회가 시작되던 날이었죠. 청문회 하는 날 오히려 그 부인을 전격 기소하죠. 아마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씩 웃으면서 자, 역대 대통령 중에 검찰개혁 성공한 사람 있을까?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그 후에 실제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막 들어가죠. 대통령을 호구로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대표가 윤석열 당신의 거취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윤석열 당신 사퇴하시오. 이런 메시지였을 텐데요. 당장 이런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함께 한번 봐주시죠. 자,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희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 방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한 무치에는 내비로 선거에 졌으나 준엄이 경고를 보냅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번에 서울 구로 의뢰에 출마했었는데 윤건영 전 실장한테 패배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거에는 졌지만 당신을 향해서 경고를 보낸다. 전쟁에 이겼다고 전쟁 전에 저지른 범죄가 다 없는 게 되는 겁니까? 다 무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근데 그 서초동에 모였던 예. 그 조국을 수호하는 일부 촛불 민심 있잖아요. 그분들은 윤석열 사퇴를 원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줬던 전체 국민의 의사를 봐라. 아하. 전체 국민이 과연 윤석열 사퇴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봐요. 아하. 결국 이 우희종 이분의 발언은 법치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부적절하고요. 김용태 의원의 말처럼 오만 방자, 후한무치합니다. 어떻게 그 선거 범죄가 선거 이기다 해서 이게 묻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정거와 팩트에 따라 직진해서 아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의 윤석열 당신의 거취를 묻습니다. 조국 물러났을 때 윤석열 총장 씩 웃었죠? 이 등등의 발언. 근데 하종대 국장 보시기에는 저 우희종 대표의 발언이 선거가 끝났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그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거취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우희종 대표가 적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희종 사실은 그 교수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어허. 선거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그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어느 쪽에 정당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런 문제고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예. 사실은 이거 법률의 문제예요. 임기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임기 1988년부터 검찰총장이 임기제를 했고 내년 7월까지. 예, 22명의 검찰총장이 나왔고 사실 권력으로부터 좀 예. 독립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임기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권력 핵심, 예를 들면 청와대라든지 집권 여당으로부터 독립해서 잘 수사를 하라는 게 바로 검찰총장 임기제의 가장 핵심 원칙이고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180석 이상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예. 검찰총장한테 검찰총장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여기서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검찰총장의 임기제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 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 기자,
여권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당신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식물총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이제 선거 전날인 지난 14일에 선거사범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여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총장이 도대체 누굴 수사합니까? 윤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대상입니다. 라는 비판이 나왔다는 건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과거에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사실 식물총장 상태예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기소가 됐고, 네. 물론 사문서 위조 동행사인데, 그죠? 그 잔고 증명 그거를 위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행사했잖아요. 행사하면 사기죄가 같이 가요. 근데 사기죄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보다 2배 이상 형이 무겁기 때문에 그건 살짝 빼고 사문서 위조만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과 장모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위신은 이제 바닥에 추락해 있는 거고요. 자,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A 차장검사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검찰을 원하고 계신 겁니까? 여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죠. B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윤석열 거취 문제를 거론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C 검찰 관계자, 현 정권을 수사한 것이 검찰총장의 압박 이유가 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에 검찰총장이 선거사범들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한 멘트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권에 계속 본인의 이름에 호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응하는 게 아닌지,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다만 이제 여당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승리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무게를 이제 견뎌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가볍게 언급하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하 팀장 말씀하시죠. 예, 검찰총장이 선거사범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 엄중하게 하라가 아니고 사실은 엄정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선거사범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 선거사범 수사를 대충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직무유기죠. 예. 당연히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그런 선거사범이 다른 때보다 전체 숫자는 적지만은 오히려 그 형태는 더 안 좋은 게 많아졌어요. 아, 질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엄정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되더라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사실은 검찰의 목표였지만 안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도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고 원칙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한번 서정욱 변호사께 드려볼까요?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까 우이종 대표 얘기는 사실상 뭐 사퇴해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만큼 윤 총장 본인이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럼 왜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부당한 정치 공세죠. 서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당한 공세예요. 허허. 결국은 이제 그 여권에서 보세요. 윤 총장이 자신의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윤 총장은 임기 끝나면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보세요. 장모가, 물론 이게 장모가 한 사건이 연좌제도 아니고 윤 총장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장모를 기소할 때 사문서 위조했잖아요. 실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해명을 보면 행사에서 피해자가 없어서 행사하고 사기죄 빠진 거지, 마치 이게 뭐 윤 총장을 봐주기 위해서 이불로 빼놓은 것처럼 이런 게 발언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총장이 선거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라, 아주 당연한 지시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총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 총장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부당한 장모 기소하고는 전혀 이게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김 기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그 뭐랄까요? 그 좀 공격하는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 목소리들이 지금 줄곧 계속돼 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21대 국회에서 또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주로 외쳐왔던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급한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횡포에 맞서서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 개혁 백서이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끝까지 추진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법정서 검찰과 부딪힐 검찰개혁 당선자들을 보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직접 목소리로 확인하셨죠?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1일이 첫 재판이에요. 나흘 남았네요. 그러니까 피고인 신분인 것이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또 하나 봐주세요. 21일에서 이틀 후인 4월 23일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첫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이번에 당선이 됐죠. 대전 중구에서 그 논란의 당시에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당시에 논란의 당시에는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었죠. 이분들에 대한 또 첫 재판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황운하, 한병도 저런 분들도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인데 검찰 개혁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는 네.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러한 모습들? 저는 일단 피고인 신분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네. 일단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이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에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투표에서 여당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검찰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는 예. 이 조국 국면에서 나타난 건 그겁니다. 일단 검찰이 한 사람을 타겟화했을 때 얼마나 이 가족과 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한 이 강제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포랄까 걱정, 우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많은 구조적으로 권력이 모여 있는 권한이 굉장히 독점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될 거고 예.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여당의 표가 모아진 상황에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일성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박 팀장 말씀 이어가시겠어요?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저분들이 하시는데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요체가 뭡니까? 뭡니까?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최고 권력. 여기서부터 좀 독립해가지고 제대로 좀 검찰권을 행사해라. 봐주게 하지 말아라. 권력 살아있는 있다고. 권력도 예. 엄정히 수사해라. 그런 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예. 절차상에서는 좀 피의자들의 좀 인권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야간 수사하지 말고 이런 등등해서 이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 때요. 마지막 나가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10월 14일 날 나가면서 그날 검찰개혁 마지막까지 다 발표하고 나가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뭘 더 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검찰총장을 오직 나가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특히 이 세 분들은 다 지금 범죄 혐의로 법원에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가 만약에 무죄라면은 왜 내가 무죄인가 이거를 얘기하셔야지 예. 오히려 검찰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무죄를 말하려고 주장하려고 한다. 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서정옥 변호사께. 아까 재판 일정 나와 있었던 그래픽 다시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 예, 마침 나오네요. 자, 최강욱 대통령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번에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에서 2번 받아가지고 국회 배지를 달게 됐죠.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이야 광역단체장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중구에서 배지 달았고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 호남에서 이번에 배지 달았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배지를 달게 된 거예요. 이 자체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 기소된 피고인을요. 예. 일단 이게 공천 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소가 되면요. 유죄를 받을 확률이 99가 넘어요. 우리나라 이게 무죄율이 0.67 정도밖에 안 돼요. 통계학적으로. 허허. 그래서 이제 저는 피고인을 일단 공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그 최강욱 혐의는요. 이거는 이제 그 허위 인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니죠. 집행유예 이상 확정되면 배지가 날아가요. 허허. 그런데 그 울산시장 황운하 인분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이죠. 따라서 이제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배지가 날아갑니다. 의원직 성실. 그 상당히 그 재판을 진행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통계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요. 조금 전에 그 하 국장님 말씀 중에 김남국은 제가 알기로 이게 아직까지 법정에는 안 간 걸로 고발은 당했지만 예. 3명이 법정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김남국은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하팀장 짧게 말씀. 예. 그 세 명은 사실은 이제 황운하, 한병도, 그다음 최강욱 이 세 분이고요. 세 분이고 특히 이 중에서 황운하 의원 이제 당선자하고 한병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사안 자체가 벌금 100만 원 이거 그동안 관행으로 보면 벌금 100만 원 넘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은 한병도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후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한테 경선할 때 포기하면 내가 저기 일본에 총영사 자리를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100만 원 넘게 아주 쉽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 그냥 한 가지 혐의가 아니에요. 그냥 뭐 거기서 부탁받고 수사를 한 것뿐만 아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사 제대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또 옮겼잖아요. 직권남용까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벌금 100만 원 넘기는 그전에 법원의 어떤 관행으로 본다면 매우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계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배경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됩니다. 뭐 무조건 이분들이 뭐 100만 원 넘는 뭐 벌금형을 받을 거다 뭐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판은 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봤을 때 그러했다. 이제 그 패턴을 이제 하 팀장은 말씀하셨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선거는 끝났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뭔가 부렁부렁 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고 잠잠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건에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침을 얘기했고 정치와 검찰은 무관하며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미뤘던 수사,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던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과거부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그 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이런 정권과 관련한 수사가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선거 때문에 잠시 홀드돼 있던 것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시 재개가 되는 셈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의 견제가 매우 거세질 겁니다. A 지검장은 검찰이 참 힘든 길에 접어들었어요. 여권이 국회 권력마저 장악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현직 지검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여당이 얻은 180석은 수사하는 이 검사에게도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공포스러운 숫자예요. 300석 중에 180석을 가져갔으니까 5분의 3입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는
검찰 내부에 뭐랄까 약간은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게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을 격려했지만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겁니까? 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그 총선 때문에 예. 선거수사를 왜 미뤄둡니까? 왜 홀드했느냐? 예. 허허. 본인이 이게 정치와 검찰은 무관하며 예. 검찰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13명을 기소했어요. 근데 두 분이 남은 게 임종석하고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자, 임종석은 전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왜 미뤄야 됩니까? 수사까지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광철은 현직 민정비서관이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데 왜 미룹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선에 영향 안 주려고 미룬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불악입니다. 판비자 측에 법원에게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대로 직진 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눈치 보지 말고 자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이게 수사해라. 남은 수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검찰이 몰래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계속적으로 해온 건 맞습니다. 놀고 있지는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있잖아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게 7월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초대 공수처장도 그 임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 공수처장이라는 것은요, 후보 추천위원이 7명이 딱 구성이 돼요. 근데 7명 중에 2명이 야당 몫이 되거든요. 그럼 그 7명의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다음에 여당 몫이 2명, 야당 몫 2명이라고 했잖아요. 2명. 그럼 다 더해보세요. 그래서 총 7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그러면 이 공수처장이요,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오케이, 저 공수처장 후보 대통령께 올려서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최종 딱 픽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더불어시민당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그 비례당. 더불어시민당이 이번에 몇 석 얻었습니까? 17석 얻었어요. 열린민주당 있죠. 정봉주, 손혜원 이 두 분이 주도했었던 비례정당. 여기 이번에 몇 석 얻었습니까? 3석 얻었어요. 17 더하기 3 하면 얼마 나옵니까? 20석이죠. 이 20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섭단체라는 것을 구성하는 그 기준이 딱 국회의원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더하면 2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고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을 추천하는 게 가능하다. 왜? 더불어시민당이 어떻게 교섭단체가 돼서 야당 추천 몫을 가져올 경우에 공수처장을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로 앉힐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다. 이런 건데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저는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는데. 높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초에 이렇게 구성될 때부터 이제 논의가 됐었던 것은 야당 몫을 이제 자리를 함으로써 야당이 사실상 반대를 하면은 대통령한테 안건을 올릴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꾸려놨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2개의 표를 잃어서 아예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될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걸로 보이고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묘하다고 봤던 게 180석이라는 거는 그 패스트 트랙도 태울 수 있는 5분의 3 국회 선진화법에서 이 5분의 3 강화된 요건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신 것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여권의 발목 잡기, 야당이 문제 제기를 이 국민들 마음속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고 이런 어떤 표심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런 야당 몫에 대해서는 이 비례 또 교섭단체가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권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은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하게 되면 그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이 누가 앉게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 이 가능성을 짚어드린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겠죠.